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며 대구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3 인권 주간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인권도시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 해마다 대구 경북 인권뉴스를 선정해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시민들이 선정한 인권뉴스 살펴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동대구 나들목에서 동대구 갈림목 구간 오전에는 1차로, 오후에는 2차로를 교차로 차단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 지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주 방향 성주터널 79km부터 남성주 부근 80km까지 2차로에서 터널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검담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양방향으로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덕로 남구청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은 많은 모습이고요. 달구벌대로 반고개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랐고요. 낮 기온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유지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야외 작업 시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5도, 습도는 45%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예,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연내 국화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제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첫 심사 무대에 올랐는데 정부 부처 간 이견 속에서 처리되지 못했고요. 애초 생략될 걸로 전망됐던 공청회도 진행할 걸로 보여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대구와 광주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뭐 단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진통이 클 것 같군요. 예, 이번에 1시간 정도 심사를 진행했는데 여야 의원 모두 법안을 계류한 뒤에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법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쟁점을 소개하고 또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는 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또 정당별 입장 정리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네. 정부 측에서는 법안에 담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 열리게 될까요? 예, 이달 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이달 안으로 또 임시회 날짜가 잡힐 수 있기는 한데요. 이때 국토교통위 일정이 잡힐지는 미지수고 공청회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서 변수가 많습니다. 여야에서 압도적인 숫자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법안을 공동 발의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면 애초 법안을 졸속으로 냈다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 시장도 이날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머니 담긴 달빛척도 특별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지역 학교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 실무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면서 실무원 배치 기준 개선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대구 시교육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주최로 관련 집회가 열렸는데요.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원 한 명이 만들어내는 한 끼 음식량이 140에서 160인분에 달한다면서 주요 공공기관이 2배 이상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 마쳐야 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서 도중에 그만두는 급식 종사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을 그만두시나요? 예, 지난 4월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과 전국 교육공무직본부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조리 실무원 퇴직자 가운데 중도 퇴사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8%, 그리고 지난해 41%로 40% 안팎인데요. 이 중 입사 6개월 내 퇴사자 비율이 39%에 달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합친 숫자와 또 학교 급별에 따라서 조리 실무원을 최소 1명에서 최대 15명까지 배치하는데요. 노조에서는 1인당 식수 인원이 현행이 절반 수준인 80명까지 줄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치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교육청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대구 테크노파크가 콜롬비아 현지 정수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TP는 올해 5월 완료한 콜롬비아 수처리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구 동부경찰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죠? 예, 이번 사업은 산업부의 해외협력개발 지원 사업이 하나로 국비 60억 원이 투입돼서 2019년부터 추진됐는데요. 상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콜롬비아에서 수질 실험 분석장과 정수장을 만드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 시설은 애초 지난해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시에 준공될 예정이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고 결국 다른 도시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됐습니다. 바로 이 사업 대상지 변경 과정에서 진행한 용역 수의 계약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게 대구TP 설명입니다. 네. 이 스스로 수사를 의뢰한 거잖아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경찰은 우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동부경찰서는 아직 자료를 검토 중이고 다음 주쯤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후에 사건이 대구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예, 시공사의 늑장공사로 1년 가까이 완공이 미뤄졌던 달서구 장동공원 내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어제 정식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대구 최초 반려견 놀이터 등장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달 15일부터 부분 개장을 한답니다. 네, 어떤 시설이 갖춰졌나요? 예, 이 반려견 놀이터는 전체 면적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주차장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동부소방서 119구조대에서 15년째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장진수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서부터 화재가 지금 가장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더 빨리 들어가서 인명구조를 해야 될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했을 때 화재 관련만 한 7건 정도 한 적이 있었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인명을 구조했을 때입니다. 어린이들이 고립되어 있는 현장에 제가 구조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 요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거동도 불편하신데 제가 가서 도와줬을 때 제일 좋았고 구조에 손길이 있는 곳에서 도와주면서 점점점 사명감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숙했던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부족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주의사항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장 가까운 눈에 잘 보이는데 소화기 한 대 정도는 비치하셔서 혹시나 모를 일에 가정 내의 소방차라고 불리는 소화기 한 대 정도 비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 전체 2,000명의 소방관들이 언제 어느 때나 지켜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저희 슬로건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대구 소방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시면 119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 대구 경북 인권 뉴스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시도민이 선정하는 인권 뉴스, 올해는 어떤 내용이 뽑혔을까요? 네, 20개 분야 88개 지역 뉴스를 후보로 올려서 최종 5개 뉴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표는
홍준표 시장의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 방해 이게 137명이 선택했다고 하고요. 네. 또 홍 시장의 대구 MBC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이 119명이 선택해서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그리고 뒤를 이어서 8연습지 탐방로 건설 강행, 쿠팡 대구센터 산재 신청 전국 1위와 과로사 사건, 네. 그리고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등이 이제 뽑혔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구 경북 시도민 45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네, 앞서 백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인권 뉴스의 중심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해 1위로 꼽혔던 것이 대구시청 청사 앞 집회 시 통제 논란이었는데 2년 연속 이 홍준표 시장 관련 이슈가 1위인데다가 올해는 5건 중에 1, 2위가 모두 이 홍 시장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인권뉴스 후보가 80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16개 분야 총 88건으로 늘어났는데 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권침해 가해자로 이 전면적으로 또 등장했다는 점, 이 시도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동물권, 재난참사 안전권 그리고 정보인권 관련 뉴스가 새롭게 신설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일단 최종 5대 뉴스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재난참사 안전권과 정보인권 이게 새롭게 신설이 됐다고 하니까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좀 세분화시킨 거고요. 네. 재난참사 안전권 보면 여기도 대구시가 중심에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식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참한 것과 대구시의 추도사가 빠졌다는 내용, 그리고 대구 재해재난 대피소 대부분이 지하 주차장인 점, 그리고 네. 대구시의 재난 예비비 집행률이 13%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 등이 포함이 됐고요. 정보인권 분야에서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청구 이제 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후퇴가 뚜렷하다는 뉴스를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에 올해 9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사안 중 129건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정보공개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이 요청하면 중요한 기밀을 제외하고 공개가 원칙인데 네. 이 비공개 이제 방침이 늘어난 게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인권 뉴스가 추가가 됐고요. 일단 5대 뉴스 중에 가장 많이 표를 받은 1, 2위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퀴어 문화축제가 끝나고 축제 조직위원회 쪽에서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대구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이 대구 참여연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과 퀴어 축제 관계자 7명을 맞고발했는데요. 10월에 열렸던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지연 문제가 거론됐는데 네. 이 경찰 쪽에서는 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 진척 상황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그래 수가 있을 것 보이네요. 같고요. 이 퀴어 축제 맞고발 이후에 경찰이 이 건도 있었잖아요. 초에 있었는데 대구시 유튜브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 미디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게 뭐 좀 약간 신경전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후 결론도 나지 않았고요. 또 대구문화방송에 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둘러싼 보도를 놓고 홍 시장이 음해성 보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기자 등을 고발하고 지금까지도 취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무혐의로 근데 불총시 결정을 내렸고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네. 있습니다.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게 됐고요. 여기에 홍 시장까지 별도로 이 개인들에게 명예훼손을 내고 소송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대구시의 행태를 두고 언론 옥죄기다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권 관련해서 또 언론까지 더불어서 지금 수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쿠팡 대구센터의 산재 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뉴스. 이거 실제로 승인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해 8개월 동안만 모두 365건.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건 정도로 이 네.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승인율은 88.2%였습니다. 이 최다 산재 신청 회사가 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구센터로 운수 창구와 통신업을 하는 계열사인데 네. 이 지난 2020년 10월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이 사망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했고 유가족들은 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3년이 지났지만 쿠팡 쪽에서는 여전히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자체 뉴스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사회가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관행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로부터 산재 등을 보상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5년간 쿠팡이 산재 처리를 은폐하려 해서 그 과태료가 부과된 게 8건이고 그중 3건이 대구 사례거든요. 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기업들의 반발로 2년 유예로 지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역에 중소기업이 특히 많은데 네. 앞으로도 노동권은 중요한 이슈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8연 습지 개발과 이슬람 사원 건축 사업은 내년에는 결론이 날까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 법정 보호종이 14종이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 탐방로가 들어서게 되면 이 생태적 연결성에 균열이 생겨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대구지방환경청이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좀 가려내지 못했고 결국 이 거직 부실검토 전문위원회까지 열었지만 안건이 부결된 겁니다. 네. 이 탐방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개발을 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년도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 건축이 이제 지난 9월 공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일부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제동이 걸린 상태고 갈등이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3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최근 대구시가 할랄식품 활성화 협의회를 좀 구성을 했거든요. 2028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들여서 할랄 인증 업체 수도 10배를 늘리고 수출액은 3배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 시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전국 지자체에서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인데 공교롭게 대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갈등이 이어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대구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이게 북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갈등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인권 침해된 뉴스를 쭉 살펴봤는데 반대로 인권 증진 뉴스도 있다면서요. 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인데 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휴게시설 기준을 좀 손봐서 이 2평 이상은 마련하도록 이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달서구 청소년 시설에 생리용품을 이 배치하기로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역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가 2030년까지 뭐 13조 원을 들여서 온실가스 45%를 줄이겠다 이게 밝힌 바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쓰고 과거 고문을 받던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인권 침해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것 이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5대 인권 뉴스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계속 관심 가져야 할 사안들을 한번 또 꼽아주신다면요. 네, 뭐 아까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쾌엇 문화축제와 관련한 경찰과 대구시의 갈등 또 대구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소송을 낸 것 특히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73년 만에 시작이 됐는데 이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네. 부분 계속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청 설립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네. 인권 문제가 여전히 좀 부실한 가운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준비를 한다면 인권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 문제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내년에는 시민들의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좀 더 높아질까요? 마무리 정리해보죠. 네,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데
1948년 유엔이 제정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는 모든 인간이 시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점점 발전해 온 건데 가수 이적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린 제각기 다르지 모두 닮은 존재라면 외려 이상하지.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인권은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체제가 된 후에 지금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건 앞서 이제 대구문화방송 사례를 전해드렸지만, 그 홍 시장 취임 이후에 그 일부 언론과 이렇게 좀 날을 세우고 틀어지려는 모습을 종종 대구시가 보여왔거든요. 지금 언론의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청취자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언론이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결국 인권 신장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나쁘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켜야 할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건 인권이다. 네. 네, 오늘 인권 관련 뉴스 짚어봤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구시가 내년에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참여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는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계를 넘어 복지와 건강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중구의 김밥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 얘기 들어봤습니다. 참치 하나에 매장입니다. 예, 우동은 포장입니다. 네. 72번 손님 식사 나왔어요. 다른 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만 73세 조옥래 주방장입니다. 바깥에서 하면 우리는 20년 넘게 이런 식당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뭐 한 달만 딱 연수받아 보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한 20일 뭐 양성 받고는 계속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밥에 나가는 거 재료 다 우리가 뽑고 뭐 삶는 거는 삶고 조리하는 거는 안에서 하는 거는 떡국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건 안에서 다 나갑니다.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말 돈도 많이 받고 그때 또 주방장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소일거리로 해가 운동이나 하고 그래 이제 또 나오면 한 집 식구처럼 그렇게 하고 또 모처럼 또 이래 며칠에 한 번씩이라서 얼굴 보면 좋고 내가 음식을 뭐 요래 해가지고 내면은 모두 젊은 분들이 그래도 잡수고 잘 먹었다 하는 게 정말로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교육은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카페, 식당, 청소, 방역 등 일자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업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소양 교육도 이뤄지는데요.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 정윤수 대구지회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수행 전문 기관으로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니어 클럽 190여 개 있으며 대구는 9군에 1개씩 달성군을 포함한 8개의 기관과 군의군 재가통합센터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돕겠지만 일자리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 시범 운영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양교육, 활동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구분되지만 시장경과 사회서비스형은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맞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느 카페와 식당처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전문 식당의 경우에는 레시피 교육, 신상품 개발, 친절교육, 위생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늙어짐에 동일하듯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관심을 주었으면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노인 일자리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하는 공익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형, 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는 시장형, 마지막으로 어르신 일손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근무하는 취업 알선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은미 대구시 어르신 복지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이 있으며 어르신의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올 한 해 총 29,900여 개의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사회생활을 통해 서로 어울리시면서 노년의 우울증도 날려버리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은 노년기에 흔히 올 수 있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익 정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대구시가 올해보다 492억 원을 더 투입하여 총 1,675억 원을 노인 일자리 예산을 책정하였고 일자리 배정도 7,707명이 증가하여 총 37,62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경력과 활동 역량을 가진 신노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어 은퇴자나 경력직 어르신들이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어르신들의 연륜과 역량 에 필요한 영역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현재 모집 중인데요. 희망하는 어르신은 구군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나 시니어 클럽 등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절기상 대설인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포근합니다. 그런데 경북 북동산지와 경주 포항 등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든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월 7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